몽키가 지금 일단 3개월 내내 내리 떨어지다가 탕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2주 연속 반등 중이고 몽키가 열심히 굴러다니고 있는데 반반입니다. 뉴스를 보고 기사를 봐도 전문가분들도 뭐 월가도 말이 달라요. 베어마켓 랠리라 그래서 꼭 하락장에서 이렇게 탁 튀어 오르는 거를 일시적 반등이다, 또 떨어진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번 주에 모건 스탠리는 주식을 다 팔아라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고, 또 어디는 지금 절호의 기회다,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방향성을 맞추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향, 외부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랑 같이 기업에 집중하고 일부 리스크 관리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황 점검 한번 해보자면은 이대로 플러스 전환이 될지 2주 연속 긍정적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역시 시장은 우레를 타고 오르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왜 올라 하면서 오릅니다. 예전 하락장들을 다 돌려보셔도 마찬가지고요. 다 더 떨어진다 하는데 갑자기 오르면서, 사실 전쟁이나 뭐 긴축 이슈가 끝난 것도 없는데 또 우려를 타고 스멀스멀 오르는 그런 장세인데, 일시적일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빅테크나 이 3대 지수, 이런 시장 지수가 반등할 때도 강력한 것 같습니다. 성장주, 특히 빅6 물론 개별 차는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올해 수익률 곧 있으면 플러스 돌아섭니다. 와, 진짜 고점에서 20% 가까이 빠졌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전부 다 빨간불 들어와가지고 애플 마소 20% 넘게 빠지고, 여기 테슬라, 엔비디아는 40% 가까이 빠졌었습니다. 올해 고점에서. 근데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곧 있으면 앞두고 있는 S&P 500도 곧 있으면 4월에 잘 되면 플러스 전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빨리 급반등해버렸습니다. 야, 시장이라는 게 역시 떨어질 때도 무섭지만 오를 때도 무섭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빅6, 그러니까 미국 시총 1등부터 6등까지 대표 기술주들 쭉 보면은 올해 1월부터 쭉 이제 내려가다가 이번 2주 만에 그냥 거의 하락분을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 여러분들 누가 먼저 플러스 갈까요? 이거 아직 모르지만 좀만 더 힘을 내주면은 순식간에 또 플러스 전환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물론 부정적이신 분들은 다시 떨어진다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애플 마이너스 1.5, 아마존 마이너스 1.2, 알파벳 마이너스 2.2, 와, 테슬라는 올해 마이너스 4.4, 야, 끝이 안 보이게 떨어지더니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5.8, 마소가 조금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금리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나고 하는 말이지만 또 떨어질 때 잘 모아두면 또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즐거운 날이 오는구나, 태양이 또 뜨는 날이 오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어두웠는데 정말로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겠고, 3대 지수도 2주 연속 순식간에, 야, 3개월 내려갔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같이 힘들었죠. 저희 라이브 채팅창 참여하신 분들 한 주 한 주 피 말라가듯이, 저도 2월 3월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댓글도 이제 지친다 그러시고 계좌 접었다는 분들 나오고 그랬는데, 3월 딱 14일 이 주간부터 2주 연속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쭉쭉 3개월 내려간 거를 한 2주 만에 거의 뭐 또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힘을 내줄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개월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고 다행히 스멀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다시 봐도 놀라운데요. 이제 S&P 500 고점까지 4.7%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이 정도면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시장 지수 10% 15% 빠질 때야 조정이라고 하지, 이거 5% 조정이라고 하기도 이제 민망한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와,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분위기가 반전됐죠. 조금 느낌이. 벌써 이제 더 못 산 게 아쉽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떨어지면 더 사야겠다.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은 사자 보자 팔자가 셌다면 이제부터는 떨어질 때마다 사자, 주식이 오른 거 한번 봤거든요. 사람들 심리가 바뀌는 요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단기 급등은 유의해야겠지만요. 이런 상황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3개월 4개월 내리꽂던 걸 돌아서서 이제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가 그래도 다행히 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도주, 조정장 때 주도주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성장주, 기술주, 주도주 중에서는 역시 제 생각에는 여전히 힘이 살아있는 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에서는 테슬라고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아닌가 싶어서 주도주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역시 반등도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자마자 무섭게 치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4개월 내리꽂던 거, 물론 아직 회복은 다 못했습니다만은 워낙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한데 40% 이상 빠졌다가 10거래일 우리 2주 동안 약 30% 올라버렸고요. 저점에서는 50% 반등했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 변동성 어마어마합니다. 어느새 고점까지 18%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아직 많이 빠진 건 맞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락이 심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이거 견디신 분들은 대단하시고, 또 이번에 쌀 때 주우신 분들은 수익도 쏠쏠하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단기 급등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 고성장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 올라갈 때 막 조급하게 따라 사시면 또 물리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캘린더에 한번 넣어드렸었는데,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3월 말 살아나면서 테슬라 기가베를린 요 오픈 기공식 호재 덕분에 세게 더 반등한 것도 있고, 또 엔비디아도 마침 호재가 있었는데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약 10거래일 만에
30% 테슬라랑 비슷하게 상승했습니다. 야, 이번에 보면서 엔비디아도 3개월 내내 하락하더니 2주 연속 올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물량 뺏기거든요. 물량 뺏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터는 거예요.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바닥을 4번 다쳤습니다. 4번. 그러니까 웬만큼 이 엔비디아라는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떨어지면 다 파는 거죠. 그냥 개미 탈탈 털기. 저도 들고 있으면서 탈탈 저를 흔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와, 그러니까 이 주식 좋은 거는 보이지가 않고 막 털리는 생각만 드는 거죠. 와,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겁나죠. 정말 힘든 털기였는데 어떻게 잘 견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구간에 또 사신 분들은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셨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이번에 1년 만에 GTC라고 하는 세계 최대 AI 개발자 행사에서 신제품들을 많이 발표하면서 호재가 크게 더 반영됐죠. 이게 사실 뭐 호재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캘린더에 한 달 전부터 넣어놓은 건데도 반응 끄떡도 안 하다가 시장 분위기 살아나니까 제일 먼저 이제 주도주답게 반등을 세게 했고요. 두 가지 잠깐 요약해드리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반도체 공개했습니다.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엔비디아 CEO가 향후에 이제 데이터 센터는 AI 공장이 될 것이다. AI를 찍어내는 공장이 곧 데이터 센터인데 그 데이터 센터에 가장 좋은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다.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AI 공장에 들어가는 인프라의 엔진이 될 것이다. 심장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비유를 했지만 저는 좀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줄 거고 슈퍼컴퓨터,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이제 자부를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가 너무 탄탄한 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잘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플러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래서 전 인상 깊었던 게요. 엔비디아가 아직은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관련 매출이 매우 작거든요. 10%도 안 되는데 야, 여기 정말 놀랐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의 1 정도까지 자율주행 관련 매출이 커진대요. 상당히 자동차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역시 제가 이제 엔비디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아무나 이겨라 전략.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엔비디아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BYD, 미국의 전기차 업체 혁신 기업 중에 하나죠. 루시드 모터스 이런 기업들. 여기에도 어차피 엔비디아의 반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 투자해 놓으면은 향후에 전기차 자율주행 업체 누가 뜨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놓은 셈이죠. 이게 이제 제 아무나 이겨라 전략인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뜨든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가 뜨든 루시드가 뜨든 뭐 새로운 또 다른 혁신적인 기업이 나타나든 엔비디아의 반도체나 자율주행 플랫폼을 쓰니까 든든하다, 또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자율주행 구간에서는 테슬라는 자체 반도체 쓰니까 테슬라와 엔비디아 양강구도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자율주행 시장까지 놓고 싸울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가 탄탄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사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뒀다가 열심히 이 엔비디아가 뭐 하는 기업인지 공부해서 확신을 키워놨다가 떨어질 때 혹은 조정이 와서 내가 정말 싸졌다고 느꼈을 때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급등주에 따라 타면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강하게 반등하는 거 보면서 야, 1등 주식인데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3개월 내내 하락하더니 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딱 옵션 만기입니다. 매달 중순마다 내리 꽂았다가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뭐 끝없이 하락할 것 같더니만 애플 고점에서 4%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그냥 꼬물꼬물 하면 신고가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봐도 놀랍습니다. 미국 시총 1등인데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물론 쉬지 않고 2주 연속 10번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데 못 사신 분들은 떨어질 때 사면 좋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제일 인상 깊었던 기사는 요겁니다. 아,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블룸버그가 추측성 기사를 냈어요. 이제 아이폰 구독 경제로 기기 바꿔주겠다 이랬는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참신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애플 쓰시는 분들은 헤비 유저들은 다 쓰시거든요. 아이폰도 사시고 애플 워치도 쓰시고 맥북도 쓰시면서 태블릿 패드도 쓰시고 에어팟 이어폰도 쓰시고 소프트웨어도 막 구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써놨지만 어차피 살 거면은 그냥 월마다 멤버십처럼 구독료 내듯이 따박따박 돈 내고 새로운 기기들 나올 때마다 그냥 마음대로 바꿔서 쓰라,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야,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신제품 나오면 구독자가 신형으로 제품 막 바꾸면서 하면은 야, 이거는 말 그대로 약간 코카콜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이제 버핏이 왜 골랐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자동이체, 마법의 자동이체죠. 매달 따박따박 구독료 받으면서 매출을 증대한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비수기 성수기가 있거든요. 아이폰도 신학기 돼야 전자제품 많이 팔리잖아요. 반도체 업황을 따라서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면 사이클이 없어지는 거죠. 코카콜라처럼 그냥 매달 따박따박 나오면서 이 기기를 쓰든 안 쓰든 이 생태계에 가둬버리겠다. 이러면 이제 애플 제품 안에 싹 갇혀버리는, 그래서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물론 블룸버그가 올해 말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아직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추측성 기사인데 슬쩍 간보기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야, 이렇게 되면 무섭다. 애플 생태계에 최종적으로 가둬버리는 넷플릭스 저리 가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래서 애플
TV도 보게 하고 스트리밍까지 해가지고 막 껴서 다 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료 나오면 저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이폰 애플 생태계에 gat혀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알파벳도 조용히 올랐습니다. 주주분들 많이 계시죠? 알파벳은 변동성이 큰 편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컸죠. 그래서 막 많이 빠지는 듯 하더니 또 어느새 고점 대비 6.5%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스물스물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떨어질 때 용기 내서 눈 딱 감고 안 사면은 맨날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봐야겠지만은, 이게 알파벳도요 4번 털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1번, 2번, 3번, 4번 같은 지점을 뽀바닥이죠. 뽀바닥. 쌍바닥도 아니고 4번. 이 정도면 웬만한 이 알파벳에 확신이 있지 않고는 탈탈탈 털리는 거죠. 그냥 개미 털기. 그래서 이거 버티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고, 이때 사신 분들도 용기가 대단하시고, 정리해보자면은 알파벳은 하락이나 고변동 장세 지나고 나면은 7월 1일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주식 분할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리오프닝 오면은 온라인 광고. 오늘도 기사 보니까 인천공항 슬슬 이제 여행자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확실히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여행 수요가. 이제 해외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겠죠. 이제 그러면서 리오프닝 되면 광고 수혜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요런 기사들도 이제 슬슬 나오더라고요. 미래 먹거리 2가지, 자율주행하고 양자 컴퓨터, 요거까지 이제 기사들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테슬라도 자율주행, 엔비디아도 자율주행, 알파벳의 구글도 자율주행, 슬슬 이제 자율주행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유료 자율주행 택시, 이제 돈 까먹기만 하다가 드디어 돈 받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감도 알파벳에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보다 몇 배 빠르다, 이런 구글이 이제 10년 보고 준비하는 그런 것도 스타트업으로 분사, 그래서 본격 투자 받겠다, 뭐 키우겠다 계획도 발표했더라고요. 이런 거 당장 수익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요것만 보고 투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미래 먹거리까지 슬슬 또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전 안 나오다가 올해 3월 내내 이런 기사들 안 나오다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알파벳도 이제 미래 먹거리 기대감까지 또 불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애플, 알파벳, 아마존도 강력했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빅6 대부분 주식들이 강력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힘이 좋은 것 같고, 역시 장이 좋아지면 바로바로 올라주는 주식이다, 역시 힘이 받쳐주는 주식이다 싶었습니다. 지수들도 좋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려되는 거는 조금 찝찝한 건 있어요. 원래 우려를 타고 오르는 건 맞는데 지금 딱히 외부 환경은 달라진 건 없거든요.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라는 것만 빼면은 지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름값 격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인플레가 딱히 잡힌 것 같지도 않은데 금리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심지어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시장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찜찜한 랠리인 거죠. 이제 약간 이제 원래 우려를 타고 올라가는 거 맞는데, 불과 이제 3개월 동안은 나스닥 떨어지는 동안 유가 오르고 금리도 급등하고 막 달러도 오르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번 주는 같이 올랐어요. 같이 유가도 안 떨어지고 금리는 더 급등하고 달러도 안 떨어지는데 나스닥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이거는 단기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이거 베어마켓 랠리 아니냐, 하락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경고의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그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좀 저도 이제 그래서 조심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저는 차라리 떨어질 때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줍줍하는데 너무 급등해 버리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내심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은 조금 또 들고 있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원래 주가가 오르면 또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이제 강세론자분들은 이런 상황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 먼저 올랐다, 이미 시장에서는 올해 남은 연준 FOMC 회의에서 금리 다 올릴 거 반영했고, 장기 금리가 먼저 한참 앞서가가지고 고점에 임박했다, 여기 닿았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꺾인다는 얘기는 그동안 저평가됐던 성장주의 약세가 끝나고 반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중립 기준금리라는 게 뭐냐면은 연준이 생각해 놓은 장기적인 기준금리인데 그 정도에 도달했다. 장기 금리가 연준이 책정해 놓은 금리 정도의 고점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더 올라가기 힘들다, 올라가 봐야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금리 내려가니까, 시장금리 내려가니까 성장주 괜찮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추측이 있고요. 또 실제로도 여러분, 이게 미국의 금리 추세거든요. 장기 금리 추세인데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오르다가 이제 1980년부터 40년 동안 장기 저금리 시대가 오죠. 금리 하락 트렌드. 우리 이제 그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린 저금리에 익숙한 세대이기도 한데,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트렌드를 못 벗어난다. 보시면 금리가 오르만 하면 내리고, 오르만 하면 내리고, 저금리 못 벗어난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만 사실 지금 주말에도 계속 지금 금리 긴축 전망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반반입니다. 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금리가 꺾인다야 한 표였는데 월가에서, 물론 여러분 월가 말이 맨날 바뀌는 거 아시죠? 기억나세요? 3월 달에도 금리 인상 엄청 세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연준이 안 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월가는 항상 우리한테 겁주는 말을 한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도 시티에서 금리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2번 올릴 거를 그냥 한 번에 때려 박아야 된다라고 계속 또 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제 끄떡이 없는 거, 시장은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몰라, 이제 금리 얘기하지 마 이러고, 전쟁도 이제 지겨워 이러면서 시장에서 먼저 약간 반영을 한 느낌입니다. 근데 야, 이게 좀 찜찜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시장은 이미 2022년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8번 반영했어요. 와, 저는 보면서 8번 올린다고 반영해도 나스닥이 이렇게 안 떨어진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증시가 올라주면 좋은 입장인데, 야, 이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3월 달에 한 번 올렸거든요. 이제 5월 달에 2번, 6월 달에 2번, 7월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 남은 기간에 거의 8번 또는 7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만 8번 넘게 올리는데 이미 나스닥은 그걸 다 반영하고도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 시장 방어력이 이렇게 나스닥이 세다고 싶을 정도로. 와,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올라가는 건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마법의 선반영인지 정말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긴급하게 올리는데 싶기도 하고요. 아직 뭐 올린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 전망이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긴축 사이클이 시작된 건 있으니까. 다만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금리 올리는 기간에도 주식은 올랐고요. 2018년에도 금리 올리는 기간에 주식 올랐고, 주식은 우상향 해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무리한 매매, 레버리지는 정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금 비중은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금 줄이려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 조금 안정되는 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금리가, 시장 금리가 아니 2% 넘었던 게 얼마 안 됐었는데 2.5까지 도달했어요. 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저는 좀 겁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일단 애써 시장의 금리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장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게 S&P 500 20년 사이클입니다. 20년 반복 사이클인데,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조정장 때도 항상 우리를 3개월 동안 괴롭게 해요. 20년 동안이야.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그때 추측성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열심히 투자할 때가 이 연초거든요. 성과급도 들어오고 월급도 들어오고, 그래서 가자 했는데 꼭 1월 달에 조정을 줘요. 1월 달하고 3월 달에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럼 이제 개미들이 탈탈 털려가지고 다 나가요. 지금도 주식 안 하신다는 분들 주변에 많이 늘었거든요. 다시는 안 한다고. 지금도 아마 본전 오면 주식 다시는 안 하고 싶다는 분들 많을걸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장은 올라가요. 항상 20년 패턴이 그랬어요. 20년 패턴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3월이 바닥이었죠. 근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3월 중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20년 통계가 또 반복되면은,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4월은 좀 강한 편이고,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뭐 이거 가지고 점쟁이처럼 찍자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애써 금리가 무시됐다가 5월 달에 다시 또 금리 인상 이슈가 쏟아져 나오겠죠. 그때 5월 3, 4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일단 금리 어차피 지금 당장 모르니까 일단은 모르겠다, 그냥 4월은 가자,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고생시켰으니까 4월은 또 그래 좀 조금 행복한 해피한 한 달 좀 주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체크를 이렇게 딱 합니다. 그냥 주식 비중 여기서 저는 더 확대는, 유가가 좀 지금 120불 근접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110불, 100불 이렇게 급등은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주식에 더 늘릴 생각은 없고,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체크는 같이 꼭 하면서 매매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 관련주는 시장이 약세가 아니라 폭등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에너지 주식도 신고가 찍은 주식들 나오고 있고, 지금 식량 대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파종 시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이제 식량 대란은 현실입니다. 그냥 올 연말에 우리 밀가루 빵값 올라가는 거는 현실이고, 어디서 약한 고리가 터질지 몰라요. 이제 비료값, 식량값 올라가고 밀가루 올라가면은 저소득 국가에서 벌써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료 주식들 신고가, 이런 것도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선가 신용 위기나 이런 게 터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철도, 원자재 강세되면 원자재 운반 더 많아지면서 운송료 비싸게 받고 신고가, 철도주, 그리고 금이나 원자재, 광산주들, 이런 주식들 전부 다 강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 여기 보면은 성장주 저리 가랍니다. 뭐 에너지 주식도 그렇고 강세입니다. 정말 비료,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쪽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성장주의 신고가 딱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바통이 절로 간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약세, 소외 구간인 건 견디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면은 이상한 소리 같지만 마음이 편한 게, 그때 또 모을 수 있어가지고 맨날 너무 올라가는 것보다 올해 1, 2, 3개월 동안 또 샀는데, 또 나중에 또 떨어지는 날이 오면 또 그때 또 줍줍해야죠. 그래서 물론 메타는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빅테크도 벌써 이제 애플, 알파벳 한 자리까지 들어오고, 아직은 뭐 완벽하게 회복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회복을 좀 해주면 좋겠고, 올해 수익률도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로 돌아서면 되게 감격적일 것 같아요. 이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란 얘기는 올해 1, 2, 3월에 사신 분들은 다 수익으로 돌아선다는 얘기거든요. 1, 2, 3월에 떨어질 때 사셨던 분들은 다 수익으로 돌아선다는 소리인데, 조금 견디면 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3개월이나 고생시켰는데 그래도 앞으로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변동성 장세 및 조정 핑계 될 게 너무 많습니다. 10월달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하반기부터 상반기 전쟁부터 각종 이슈가 끝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증시는 6개월 1년을 앞서서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제가 강조드리지만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주식이 확신 있는 주식입니다. 그 위주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 2, 3월에 달러 현금 5%까지 떨어졌을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2, 3월에 현금을 거의 다 써가지고 이번 주 지난주 오를 땐 조금씩 팔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잠잘 수 있는 포트가 됐어요. 현금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이상한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달러 현금 이제 이러면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시장을 바라볼 수 있어서 다시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단계가 20%입니다. 저번에 5%까지 내려갔었어요.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너무 무리해서 투자해가지고 그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저랑 현금 비중 유지하면서 떨어질 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더 살 수 있게 만약을 대비하는 작전도 한번 같이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애플 마소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마소가 좀 약한데요. 제가 참고 말씀드렸지만은 마소는 소프트웨어 주식은 강달러에 안 좋고 금리 상승기에 안 좋은데 지금 두 악재를 다 때려 맞아가지고 제일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미국 10년 금리가 좀 안정세를 찾아야 올라옵니다. 그때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는데 금리가 더 오르면은 물론 다른 주식도 그렇지만 좀 마소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속 성장주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번 주 저도 많이 올랐어요. 제 포트에서 많이 올랐고, 이제 배당 성장주는 플러스 살짝 오르고 있고, 유망주는 박살나 있고, 현금 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로 나눠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돌고 돌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실 분들도 있으면 이렇게 한번 포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변동 주의, 현금 유지, 레버리지는 좀 조심하시는 투자를 같이 리스크 관리하면서 오래오래 같이 롱런하는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프티콘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와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